신과 나눈 이야기 제3권 20. 잠깐만요. 기다려요. 지금 떠나실 수는 없어요. 전 ET에 대해 물어볼 게 더 있어요. 그들은 언젠가 우리를 구하러 지구에 나타날 건가요? 우리 행성의 양극을 통제하고 대기를 맑게 하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고 기후를 조절하고 온갖 질병들을 고칠 새로운 기술을 우리에게 전수해 줌으로써 우리더러 우리의 광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까요? 우물한 개구리 격인 우리가 더 나은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요. 그런 일이 일어나길 너희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진제들도 이것을 안다. 그들도 그런 식의 개입은 너희를 자신들에게 종속시켜서 너희가 지금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신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너희의 신으로 만들게 될 뿐이라는 걸 안다. 진실은 너희는 아무에게도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도로 진화된 문화들에서 온 존재들이 너희에게 이해시키려 해온 것이 이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어떤 기술들을 너희와 함께 하려 한다면 그들은 어쨌든 다른 사람의 힘과 잠재력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것을 너희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것들을 전수해 줄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진제들이 너희와 몇 가지 가르침들을 함께 하려 할 때도 그들은 어쨌든 너희가 더 큰 진리와 너희 자신의 힘과 잠재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것들을 전수해 줄 것이다. 너희 스승들을 신으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 나도 눈치챘다. 그 문제는 우리를 우리의 위대한 스승인 예수라는 사람에게로 데려가는군요. 그를 신으로 만들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의 가르침이 위대하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그 가르침들은 크게 왜곡되어 왔다. 예수도 이 고진제, 즉 고도로 진화된 존재였습니까? 너는 그가 고도로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럼요. 그리고 같은 차원에서 석가모니와 크리슈나, 모세, 바바지, 사이바바,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도요. 맞다. 그리고 내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많다. 이권에서 당신은 예수를 비롯한 이 스승들이 외계에서 왔을 수 있다는 암시를 주셨습니다. 이곳을 방문해서 우리에게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의 가르침과 지혜들을 나눠줬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신발도 벗을 때가 왔습니다. 예수는 우주인이었습니까? 너희 모두가 우주인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지금 고향이라 부르는 이 행성의 원주민이 아니다. 우리가 원주민이 아니라고요? 그렇다. 너희를 만들어낸 유전재질은 너희 행성에 계획적으로 심어졌다. 그것은 그냥 우연히 나타나지 않았다. 너희 생명을 형성한 요소들은 어떤 운 좋은 생물학적 발전 과정을 거쳐서 결합된 것이 아니라 관련 계획이 있었다. 여기에는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 너는 너희가 아는 대로의 생명이 너희 행성에 나타나도록 만드는 데 필요했던 몇십조 가지의 생화학 반응들 모두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이런 결과가 단지 뜻밖의 행복한 결과를 낳은 마구잡이 사건들의 우연한 사슬이라고 보느냐? 아니요. 물론 아니죠. 저도 신의 계획이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잘했다. 왜냐하면 내 말이 맞기 때문이다. 그 모두가 내 발상이고 내 계획이며 내 과정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우주인이란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게 말을 건다고 상상할 때 을에 바라보는 방향이 어느 쪽이냐? 위쪽이요? 전 올려다봤습니다. 왜 내려다보지 않았느냐? 모르겠습니다. 다들 올려다보죠? 하늘을 향해서요. 내가 거기서 올 거라고? 그럴 겁니다. 맞아요. 그것이 나를 우주인으로 만드느냐? 전 모르겠는데 그런가요? 그리고 내가 우주인이라면 그게 나를 신보다 못한 것으로 만드느냐? 당신이 지닌 권능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아니요, 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신이라면 그것이 나를 우주인보다 못한 것으로 만드느냐? 제 생각엔 그건 전적으로 우리의 정의에 달렸다고 봅니다. 내가 전혀 인간이 아니라 힘이라면, 우주 에너지라면, 우주라면, 다시 말해 사실 존재 전체라면 어떠냐? 내가 집합체라면. 그건 사실 당신이 말씀해 오신 당신 모습입니다.
당신은 이 대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럼 너는 그것을 믿느냐?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신을 존재 전체로 여긴다는 점에서는요. 좋다. 그런데 너는 소위 우주인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외계에서 온 존재들 말입니까? 그래.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항상 그렇게 믿어온 것 같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 역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 전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외계에서 온 존재들은 존재 전체의 일부냐? 물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존재 전체라면 그건 나를 우주인으로 만들지 않느냐? 그렇긴 하죠. 하지만 그런 규정이라면 당신은 나이기도 합니다. 맞았다. 그래요. 하지만 당신은 제 질문에서 한참 멀리 가고 말았습니다. 전 당신에게 예수가 우주인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당신도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그는 외계에서 온 존재입니까? 아니면 여기 지구에서 태어났습니까? 내 물음은 또다시 이것 아니면 저것을 전제로 한다. 칸에서 벗어나서 생각하라. 이것 아니면 저것을 거부하고 이것이면서 또한 저것을 고려하라. 말하자면 예수는 지구에서 태어났지만 우주인의 혈통을 가졌다는 뜻입니까?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요셉이요. 그렇다. 하지만 그를 임신시킨 것은 누구라고 얘기되느냐? 그것이 무염시태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들은 대천사가 성처녀 마리아를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성령에 의해 수태되어 성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요. 너는 그것을 믿느냐? 거기에 대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대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다면 너는 그 천사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천국에서요. 천국에서라고 말했느냐? 예, 천국에서요. 다른 영역에서요. 신한테서요. 알겠다. 그리고 우리는 좀 전에 신이 우주인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았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신이 전체고 우주인 역시 전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신이 우주인이라는 데 동의한 거죠. 우리가 신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요. 신은 전체입니다. 신은 집합체입니다. 그렇다. 그렇기에 마리아를 찾아온 이 대천사는 다른 영역에서 왔다. 천계에서. 그렇습니다. 천국은 너희 내면에 있으니 그것은 너희 자신 깊숙한 곳에 있는 영역이다. 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내면 공간 속에 있는 영역이라고 하자. 아니요, 전 그렇게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서 왔느냐? 외계에서? 괄호 한참 동안 중단. 당신은 지금 말장난을 하고 계십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말이 지닌 끔찍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고 있다. 사실 너희 언어의 한정된 어휘로는 묘사할 수 없거나 너희의 한정된 현재 인식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의 사고방식과 개념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서기 위해서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너희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너희에게 새로운 인식을 열어주려 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씀은 예수가 다른 어떤 영역에서 온 고도로 진화된 존재를 아버지로 하니까 그는 인간이면서 또한 고진재란 겁니까? 너희 행성을 걸어다닌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은 많이 있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 우리 중에 외계인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신문과 라디오 자담, 텔레비전에서 했던 너희의 작업이 너희에게 꽤 효과가 컸다는 걸 알겠구나.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온갖 걸 가지고 다 센세이션을 일으키려 한다. 나는 고도로 진화된 존재를 외계인이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예수를 외계인이라고 하지 않았다. 신과 관련해서 외계인 같은 건 없다. 지구에는 어떤 외계인도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면 우리 중에 어떤 개체도 하나 자신에게 외부인이 아니다. 우리 중 어떤 개체들은, 다시 말해 일부 개별 존재들은 다른 개체들보다 더 많이 기억한다.
기억해내는 이 과정, 즉 신과 재결합하는 과정, 혹은 다시 한번 전체인 집합체와 하나 되는 과정이 너희가 진화라 부르는 그 과정이다. 너희 모두가 진화하는 존재다. 너희 중 일부는 고도로 진화되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더 많이 재구성한다. 그들은 자신이 참으로 누군지 안다. 예수도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선언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일을 놓고 어디 한번 말장난을 해보기로 하죠.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주마. 너희가 예수라고 부르는 그 인간의 영은 이 지구의 것이 아니었다. 그 영은 그냥 인간의 몸을 가득 채워서 자신을 아이로서 배우게 했고 그런 다음 어른이 되어서는 스스로 깨닫게 했다. 그가 이런 일을 한 유일한 존재는 아니다. 모든 영은 이 지구 출신이 아니다. 모든 영혼이 다른 영역에서 와서 몸으로 들어갔다. 그렇다고 모든 영혼이 특정한 한 생애 안에 혼자 힘으로 깨닫는 건 아니다. 예수는 그렇게 했다. 그는 고도로 진화된 존재였다. 너희 중 일부가 신이라 불러온 존재. 게다가 그는 목적을 가지고 임무를 띠고 너희에게 왔다. 우리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끝없는 천벌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너희가 상상하는 식의 그런 천벌 같은 건 없다. 그의 임무는 참된 자신을 모르고 체험하지 못하는 상태로부터 너희를 구하는 것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는 너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너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사실 너희 자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는 본보기를 보이는 것으로 앞장서고자 했다. 그가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한 이유가 이것이다. 그는 너희 모두가 자기 지지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다. 그가 그렇게 말한 건 너희 모두가 그를 본보기 삼아 신과 하나 되라는 의미에서다. 그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너희는 내 형제다고 말했다. 그라도 그 점을 이보다 더 잘 알아듣게 표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는 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외계에서 왔군요. 내 오류는 그 둘을 분리시키는 데 있다. 너는 계속해서 그 둘을 구별하려 하고 있다. 내가 인간과 신을 분리하고 구별하기를 고집하듯이. 네게 말하노니 그 둘 사이에는 어떤 구별도 없다. 좋습니다. 이 책을 끝내기 전에 다른 세상의 존재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들은 뭘 입습니까? 의사 전달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제발 아직도 이런 걸 쓸데없는 호기심이라는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있다는 걸 이미 증명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좋다. 그렇다면 짧게 말하라. 고도로 진화된 문화들에 사는 존재들은 옷을 입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요소나 상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가리개를 필요로 하거나 어떤 신분이나 영예를 나타내기 위해 장식물을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수치나 수줍음 따위의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고진제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때도 너희가 왜 몸 전체를 가리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더 멋있게 보이려고 가린다는 발상으로는 도저히 연결시키지 못할 것이다. 고진제에게는 알몸 자체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다. 따라서 고진제는 몸을 어쨌든 더 기쁘게 하거나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그 위에 뭔가를 걸친다는 발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고진제들로서는 너희가 건물이나 집이라 부르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상자 속에서 산다는 발상 역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고진제들은 자연 환경 속에서 산다. 자신의 환경을 창조하고 조절하고 보살피는 고도로 진화된 문명들에서는 극히 드문 일이긴 하지만 특별히 환경이 우호적이 아닐 때 상자 속에 머무는 경우를 빼고는. 또한 고진제들은 자신들이 환경과 하나고 자신들이 환경과 공간 이상을 함께하고 있으며 나아가 상호 의존 관계까지도 함께한다는 걸 이해한다. 따라서 고진제들은 너희가 자신을 부양해 주는 것을 왜 해치고 파괴하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환경이 자신을 부양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는 관찰 기술이 대단히 한정된 존재라는 것이다. 의사 전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고진제는 너희라면 감정이라 불렀을 측면을 의사 전달의 으뜸 차원으로 사용한다. 고진제들은 자기 감정은 물론이고 남의 감정까지 안다. 누구도 감정을 숨기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자기 배신으로 보는 고진제들로서는 감정을 숨기고 나서는 아무도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감정은 영혼의 언어다.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은 이것을 이해한다. 고진제들의 사회에서는 서로를 진실되게 아는 것이 의사교류의 목적이다. 따라서 고진제들은 너희 인간들이 거짓말이라 부르는 개념을 이해하지도 이해할 수도 없다. 진실 아닌 것을 전달함으로써 바라던 것을 손에 넣는 데 성공하는 건 고진제에게 껍데기뿐인 승리여서 그것을 전혀 승리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고진제에게는 그것이 패배를 질질 끄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고진제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고진제들 자체가 진실이다. 그들의 전 존재가 있는 그대로와 도움되는 것 출신이다. 고진제들은 오래전 아직 목소리로 의사를 전달하던 유사 이전의 시기에 진실 아닌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걸 배웠다. 너희는 너희 역사에서 아직 이것을 배우지 못했다. 너희 행성에서는 사회의 많은 것이 보안에 근거하고 있다. 너희 중 다수는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쪽이 너희가 서로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에게서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해서 보안은 너희의 사회규범, 윤리규범이 되었다. 그것은 진실로 너희의 보안규범이다. 이것이 너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너희의 고대 문화들과 너희 원주민들은 그런 규범에 따라 살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사회의 많은 개인들도 이런 행동 방식을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그럼에도 너희 정부는 이 규범에 따라 운영되고 너희 사업체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으며 너희 관계의 다수가 그것을 반영한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거짓말들을 인정하다 보니 그들은 심지어 거짓말에 대해서까지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너희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처럼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식의 보안 규범에 대한 비밀 규칙을 발달시켰다. 너희는 그렇지 않은 채까지 한다. 이 점에서 너희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당신은 예전에도 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진실로 하고 싶다고 말하는 대로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면 지금 이 대화에서 반드시 접수해야 할 핵심 논점들, 요점들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고자 한다. 따라서 나는 다시 한번 말할 것이다. 인간 문화와 고도로 진화된 문화의 차이는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은 1. 충분히 관찰하고 2. 진실되게 교류한다는 데 있다. 그들은 도움되는 것을 보고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 이것은 너희 행성의 삶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개선시켜줄 또 하나의 작지만 심오한 변화다. 그런데 이것은 도덕 문제가 아니다. 고진제 사회에는 어떤 도덕적 의무도 없다. 이것 역시 거짓말이 그러하듯 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개념의 하나다. 그것은 그냥 기능의 문제, 무엇이 이로운가의 문제다. 고진제들에게는 도덕이 전혀 없습니까? 너희가 이해하는 식의 도덕 같은 건 없다. 어떤 집단이 고안한 일련의 가치들의 수능에서 개인들이 살아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도움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무너뜨릴 것이다. 자신에게 적절한 행동 방식과 적절하지 않은 행동 방식을 심판하는 궁극의 유일한 주체는 개개인이라는 그들의 이해를. 고진제 사회에서는 언제나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무엇이 제 기능을 하고 모두를 이롭게 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인간들이 말하는 옳고 그른 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지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을 옳은 것이라 말하고 우리에게 소용없는 걸 그런 것이라고 말할 뿐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런 꼬리표에다 고진제들에게는 똑같이 낯선 개념들인 죄의식과 수치심을 덧붙였다. 또 너희는 그것들이 소용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것들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서 때로는 너희가 보기에가 아니라 신이 보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그르다는 딱지를 붙였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무엇이 도움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놓고 실제 있는 그대로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적인 규정들을 만들어냈다.
예를 들면 인간 사회는 자기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을 그르다고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고진제라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결론이다.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 속에 있든 어떤 무리 속에 있든 감정의 엄밀한 자각이야말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앞에서 말했듯이 고진제라면 절대 감정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 차원에서도 옳음을 안다. 사실 고진제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감정을 숨길 수 없다. 고진제는 다른 존재들에게서 그들의 감정이 뚜렷이 실려있는 진동, 사실상의 파장을 읽는다. 너희가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이따금 공기를 느낄 수 있듯이 고진제는 다른 고진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체험하는지 느낄 수 있다. 너희라면 말이라 불렀을 사실상의 소리내기는 있다 해도 아주 드물게만 사용된다. 고도로 진화된 모든 지각 있는 존재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의 텔레파시 교류가 이루어진다. 사실 한 종의 진화 정도나 같은 종 안에서 구성원들 간 관계의 진화 정도는 그 존재들이 감정이나 바램 혹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말을 얼만큼이나 사용해야 하는가로 증명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묻기 전에 대답하건대 그렇다. 인간 존재도 이런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고 몇몇 사람들은 이미 발달시켰다. 사실 몇천 년 전에는 그것이 정상이었다. 그 이후 너희는 사실상 소리인 원초적 말하기를 이용해서 교류하는 수준으로 퇴보하고 말았다. 하지만 너희 중 많은 이들이 더 명확하고 더 정확하고 더 우아한 교류 형태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것은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해서 좋아하면 통하기, caring creates communication, 마련이라는 주요 진리를 역설해준다. 사실 사랑이 깊다면 말은 불필요하다. 그리고 이 공리의 역도 참이어서 너희가 서로에게 더 많은 말을 써야 할수록 서로를 아껴주는 데 들이는 시간은 아마 틀림없이 더 적을 것이다. 좋아하면 통하기 마련이기에. 궁극의 차원에서 모든 참된 교류는 진실에 관한 것이고 참된 진실은 오직 사랑뿐이다. 이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통함이 있는 것이다. 서로 잘 통하지 않는 건 사랑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다는 표시다.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시는군요. 아니, 아름답게 교류하신다고 해야겠군요. 고맙다. 이제 고도로 진화된 사회에서의 생활 방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너희라면 의도된 소공동체라고 불렀을 형태로 무리를 이루어 산다. 이 무리들은 도시나 도, 국가 따위로 조직 규모를 키우지 않지만 상호 평등의 기초 위에서 다른 무리들과 상호작용한다. 너희가 이해하는 식의 정부나 법률 따위는 없다. 대신 대개 연장자들로 구성된 평의회 혹은 원로회의가 있고 너희 언어로 번역하면 상호합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 상호합의 사항들은 자각과 정직, 책임이라는 삼각률로 모아진다.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것들을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다른 어떤 존재나 집단이 제시한 도덕체계나 영적 계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와 도움되는 것을 그냥 관찰함으로써 이런 선택을 내렸다. 정말로 전쟁이나 갈등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없다. 그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고진제로서는 힘으로 빼앗으려는 존재에게도 자신의 모든 걸 서슴없이 내주리란 이유에서 주로 그러하다. 삼라만상은 어쨌든 모두의 것이고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언제라도 자신이 내준 것보다 더 많이 창조할 수 있음을 그가 알기 때문이다. 고진제 사회에는 소유나 상실의 개념이 없다. 그들은 자신이 물질 존재가 아니라 물질로 있는 존재임을 이해한다. 또한 그들은 모든 존재가 같은 근원에서 나왔고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임을 이해한다. 당신이 전에도 말씀하셨다는 건 알지만 누군가가 고진제에게 생명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는데 그래도 다툼이 없을까요? 아무런 논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냥 자기 몸을 내려놓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너희를 위해 말 그대로 몸을 떠날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는 다 자란 존재로서 다시 한번 물질성 속으로 들어오거나 다른 연인들이 새로 임신한 자식으로 돌아가 또 다른 몸을 창조하는 쪽을 선택한다. 물질성 속으로 다시 들어올 때 고진제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은 후자이다.
고도로 진화된 사회들에서 새로 창조된 아이들은 누구보다 존중되고 이들에게는 유례없는 성장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고진제들은 너희 문화가 죽음이라 부르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진제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산다는 것과 그건 자신이 어떤 형상을 취하는가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안다. 몸과 환경을 보살피는 법을 배운 고진제들은 보통 한 신체로 무한히 오래 살 수 있다. 하지만 물질 법칙과 관련된 어떤 이유로 고진제의 몸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고진제는 그냥 기꺼이 몸에서 떠나는 것으로 그것의 물질 요소를 전부의 전부에게로 되돌려 재활용할 수 있게 한다. 너희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해하는 것이 이것이다. 좀 뒤로 돌아가서요. 법률 같은 건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삼강률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즉결형인가요? 아니다. 즉결형이 아니다. 재판이나 처벌 같은 건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와 도움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볼 뿐이다. 있는 그대로가, 즉 그 존재가 저지른 일이 지금으로서는 도움되는 것과 불일치한다는 사실과 집단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어차피 그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조심스럽게 설명된다. 왜냐하면 개인이 집단이고 집단이 개인이기 때문이다. 모든 고진제들은 이 점을 아주 쉽게, 대체로 너희라면 젊은이라고 불렀을 이른 시기에 접수한다. 따라서 성숙한 고진제가 도움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요. 그에게는 그냥 자신의 잘못을 고칠 기회가 주어진다. 그는 우선 삼각류를 써서 자신이 생각했거나 말했거나 행한 일과 관련된 모든 결과를 자각하고 그런 다음에는 그런 결과들을 자아낸 데 있어 자신의 역할을 평가하고 명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는 개선 방안이나 수정 방안 혹은 치유 방안을 써서 그런 결과들을 책임질 기회가 주어진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면요? 고도로 진화된 존재라면 그렇게 하기를 절대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그는 고도로 진화된 존재가 아닐 것이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지각 있는 존재다. 고진제는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요? 고진제 사회에는 학교 제도가 없다. 단지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와 도움되는 것을 일깨워주는 교육과정이 있을 뿐이다. 아이들은 자신을 낳은 사람이 아니라 노인들에 의해 길러진다. 그렇다고 그 과정 동안에 아이들이 굳이 자기 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부모는 원할 때마다 얼마든지 함께 있을 수 있고 선택하는 시간만큼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 너희라면 학교라고 불렀을, 사실 학습 시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데 그곳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배워야 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습득하고 싶어하는 기술들을 골라 자기 나름의 교육과정을 설정한다. 따라서 동기부여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삶의 기술들을 쉽고 빠르고 즐겁게 습득한다. 삼각률. 사실 이것들은 명문화된 규율들로 있는 게 아니지만 너희 언어에서 찾아낼 수 있는 최상의 용어가 이것인데 이것은 어린 고진제들에게 주입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어른들의 행실을 통해서 거의 삼투 방식으로 습득된다. 어른들이 정작 자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행실의 본보기가 되는 너희 사회와 달리 고진제 문화의 어른들은 아이들이란 다른 사람들에게서 본대로 행동하기 마련임을 이해한다. 고진제라면 자기 아이들이 하지 말았으면 하는 행동들을 되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장치 앞에 아이들을 여러 시간 동안 앉혀놓지 않을 것이다. 고진제로서는 그런 식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설사 한 고진제가 이렇게 했다 해도 그런 다음 그 사진들이 자기 자식들의 갑작스런 탈선 행동과 관계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 또한 그들로서는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나는 고진제 사회와 인간 사회의 차이는 사실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요소, 즉 진실된 관찰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모아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 한다. 고진제들은 자신들이 보는 모든 것을 인정한다. 반면에 다수의 인간들은 자신들이 보는 것을 부정한다.
그들은 텔레비전이 자기 아이들을 망치고 있음을 보면서도 그것을 무시한다. 그들은 폭력과 실패가 오락거리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 모순을 부정한다. 그들은 담배가 몸을 해치는 걸 관찰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채 한다. 그들은 술에 취해 자식을 학대하는 아버지와 온 가족이 그것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몇천 년 넘게 자신들의 종교가 대중의 행동 방식을 바꾸는데 완전히 실패했음을 관찰하면서도 이 또한 부정한다. 그들은 정부가 도와주기보다는 억압한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무시한다. 그들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재원의 10분의 1을, 질병을 관리하는데 재원의 10분의 9를 소모하는 건강보장제도, 실제로는 질병보장제도인 그것을 보면서도 건강하게 행동하고 먹고 살 수 있게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문제에서 어떤 그럴듯한 진전도 이루지 못하는 게 이윤동기 때문임을 부정한다. 그들은 화학약품이 든 사료를 억지로 먹여 길러진 뒤 도살당한 짐승고기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보면서도 자신들이 보는 것을 부정한다. 그들은 그 이상을 하죠. 그들은 감히 그 주제를 논의했던 토크쇼 진행자를 고소하려 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예리한 통찰력으로 먹을거리를 둘러싼 이 모든 논점들을 파헤친 멋진 책이 있습니다. 존 로빈스가 쓴 새로운 미국을 위한 식이요법이란 책이죠. 사람들은 그런 책을 읽고서도 그것이 좀이나마 의미 있음을 부정하고 또 부정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너희 종족들 다수가 부정 속에 살고 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 모두가 관찰한 눈이 시릴 만큼 명백한 사실들을 부정할 뿐 아니라 자기 눈으로 관찰한 것들까지도 부정한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진실까지 부정한다. 반면에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 너희 중 일부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 존재들은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고 도움되는 것을 확실히 안다. 이런 단순한 도구들을 사용할 때 삶은 단순해지고 과정은 칭송된다. 그래요. 그런데 과정은 어떤 식으로 작용합니까? 그 물음에 대답하자면 예전에 이 대화에서 했던 지적을 사실 되풀이해서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사가 너희가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는지와 너희가 무엇을 하려 하는가에 달려있다.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사는 것이 너희의 목표라면 폭력은 작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것이 너희의 목표라면 죽은 고기를 먹고 세상이 다 아는 발암물질들을 피우고 신경마비와 뇌손상을 불러오는 용액을 마시는 일 같은 건 작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폭력과 분노에서 벗어난 자식들을 기르는 것이 너희의 목표라면 그들을 몇 년씩 폭력과 분노의 생생한 묘사 앞에 직접 앉혀놓는 일 같은 건 작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만일 너희의 목표가 지구를 돌보고 그녀의 자원을 현명하게 절약하는 것이라면 자원들이 무한한 것처럼 행동하는 일 같은 건 작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만일 너희의 목표가 자애로운 신과의 관계를 찾아내고 일궈감으로써 종교가 인간사를 달라지게 하는 것이라면 벌하고 끔찍하게 보복하는 신을 가르치는 건 작용하지 않는다. 이 역시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오직 동기, 모티브만이 전부고 목표가 결과를 결정한다. 삶은 너희의 의도에서 비롯되고 너희의 참된 의도는 행동으로 드러나며 너희의 행동을 결정하는 건 너희의 참된 의도다. 삶의 모든 것이 그리고 삶 자체가 그러하듯 이것도 순환이다. 고진제들은 그 순환을 보지만 인간들은 보지 못한다. 고진제들은 있는 그대로에 대처하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무시한다. 고진제들은 항상 진실을 말하지만 인간들은 남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에게까지 너무 자주 거짓을 말한다. 고진제들은 하나를 말하면 말한 대로 행하지만 인간들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 너희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안다. 시애틀로 가려고 했는데 샌어제이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너희는 자기 행동의 모순을 보면서 그걸 던져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는 있는 그대로와 도움되는 것, 양쪽 다를 분명하게 보면서 둘 사이의 괴리를 더 이상 부추기지 않으려 하고 있다.
너희는 실현의 시간을 눈앞에 둔 깨어나는 종이다. 여기서 들은 이야기들 때문에 너희가 낙담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체험, 더 큰 현실을 위한 토대는 이미 놓여졌고 이 모든 것이 그냥 그것을 위한 준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문을 지나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 이 대화는 무엇보다 그 문을 열어젖히기 위한 것이었다. 우선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보이는가? 저기 있다. 진리의 빛이 그 길을 영원히 비춰줄 것이기에. 여기서 너희가 받은 것이 바로 그 진리의 빛이다. 이제 이 진리를 집어들고 그것에 따라 살아라. 이제 이 진리를 부여잡고 남들과 함께 하라. 이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한없이 더 귀히 여겨라. 이 세 권의 책, 신과 나눈 이야기 3부작에서 나는 너희에게 있는 그대로를 되풀이해서 말해주었다. 더 멀리 나갈 필요는 없다. 더 많은 질문을 하거나 더 많은 대답을 듣거나 더 많은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더 많은 예를 제시하거나 더 많은 관찰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 너희가 바라는 삶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전부가 여기에 그토록 많은 것이 제시된 이 3부작 속에 이미 들어있다. 그렇다. 너는 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너는 더 많은 하지만 만일 뭐뭐 하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너는 우리가 즐겼던 이 탐구를 아직 그만두지 않았다. 그건 너희가 어떤 탐구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책이 한없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이 책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신과 나누는 내 대화는 그러하겠지만 이 책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물을 수 있는 다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 또한 여기서 이제 완전해진 이 3부작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기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되풀이하고 다시 부원하고 같은 지혜로 몇 번이고 다시 되돌아가는 것뿐이다. 그 점에서는 이 3부작조차 연습이다. 여기에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다. 다만 다시 찾아간 태고의 지혜들이 있을 뿐. 거기에 다시 찾아가는 건 좋은 일이다. 그것에 다시 한번 익숙해지는 건 좋은 일이다. 이것이 내가 그토록 자주 말했던 기억해내는 과정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 단지 기억해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이 3부작을 자주 찾아가라. 그 내용들을 몇 번이고 다시 찾아봐라. 여기서 답해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질문이 떠오를 때 그 책들을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그 질문이 이미 답해졌음을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답해지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너 자신의 답변을 찾아라. 너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너 자신의 진실을 창조하라. 그 속에서 너는 자신이